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대출금 1.7조 조기 상환.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했다. 14억 6,200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털어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2분기 대차대조표에서 해당 대출 내역이 사라졌다. 약 16개월 만에 대출금 전액 조기 상환에 성공한 것이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12월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과 테슬라 중국법인 운영을 위해 중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출 기간은 5년이었으며 금리는 중국 1년 만기 기준금리의 90%다. 중국 대출기관의 대차대조표에는 올 1분기 기준 테슬라가 받은 대출 관련 6억 1,400만 달러의 잔액이 남아있었다. 3개월 만에 대출금 잔액을 모두 갚은 셈이다.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가동하며 중국 현지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기가팩토리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별도로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 시장 진출 약 1년 만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테슬라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21억 위안으로 최대 규모였다. 대상 차량만 10만 1,083대에 이른다. 한편 테슬라는 2010년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대출받은 4억 6,500만 달러를 만기일보다 9년 이른 2013년에 상환한 바 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인앱 결제 우회 허용 미국 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과의 소송에 대한 항소 통지문을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앱스토어 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두 회사 간 앱스토어 소송 1심은 사실상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9월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해달라는 에픽의 요구도 무산시켰다. 오히려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앱에 외부 링크를 포함시킨 행위는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란 판결도 받아냈다. 다만 법원은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곤잘레스 판사는 12월 9일까지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번이 애플이 항소 의향을 밝힌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유일하게 패소했던 외부 결제 링크 허용 명령까지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애플은 항소 의향서 제출과 함께 법원의 외부 결제 링크 허용 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신청까지 함께 제출했다. 패소했던 에픽은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또 한 차례 치열한 앱스토어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리비안이 지난달 북미에서 약 5만 대에 달하는 사전 주문을 받았다. 서유럽과 아시아로 출시국을 넓혀 전기차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리비안은 지난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공개 신청서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9월 기준 48,390대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 픽업 트럭 R1T와 스포츠 유틸리티차 R1S의 주문량을 합한 규모로 구속력은 없다. R1T는 지난달 출시됐다. 5인승으로 주행거리는 505km, 최저 판매가는 67,500달러다. 리비안은 연내 7인승 R1S도 선보일 계획이다. R1S는 주행거리가 316마일다. 리비안은 북미 시장에 우선적으로 선보이고 이어 서유럽, 아시아로 판로를 개척한다. 현지에 거점을 만들어 글로벌 영토를 넓힐 계획이다. 리비안이 전기차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적자는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9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2배 이상이다. 연구 개발 지출도 늘었다. 리비안은 올해 상반기에만 6억 8,300만 달러를 투입했다. 지난해 R&D 비용의 90%가량을 상반기에 투입한 셈이다. 생산량 확장과 배터리 셀 양산, 충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2023년 말까지 누적 지출은 약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목을 끄는 부분은 배터리 생산이다. 리비아는 그동안 삼성 SDI로부터 배터리를 받아왔지만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형 배터리 제조 장비 성능을 점검했다. 미국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삼성 SDI와 합작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SK텔레콤 2대 주주 나녹스. 미국에서 FDA 승인을 과장. 주주 피해라며 집단 소송. SK텔레콤이 2,300만 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로 있는 의료장비 기술 기업 나녹스가 미국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를 과장해 주주 피해를 입혔다며 집단 소송 위기에 몰렸다. SKT 박 사장이 강조하는 탈통신 사업의 일환인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반도체 사업 중 하나로 투자한 것으로 평가됐다. 데일리 시사보도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은 나녹스의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기기인 나녹스 아크의 멀티소스 버전이 FDA 승인 만료로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로펌인 레비앤 코신스키와 법률사무소 빈센트 윈 등이 나녹스 주식을 2021년 6월 17일에서 8월 18일 사이 매수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나녹스 아크의 응용 프로그램이 부족해 FDA 승인 가능성이 낮은데도 나녹스가 나녹스 아크의 규제 완화와 산업 전망을 과장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FDA는 나녹스의 나녹스 아크 510K와 관련해 나녹스의 허가 신청서상 데이터와 자료가 미비하다며 보완 요청서를 전달하고 승인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집단 소송 논란이 일어났다. 2020년 9월 미국 대표 공매도 투자자인 머디워터스는 나녹스가 수소차 기업 니콜라처럼 누군가의 흉부 사진을 조작해 나녹스 아크의 시험 비디오를 진짜인 것 보여 SK텔레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투자 세력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녹스의 기업가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2019년 6월과 2020년 6월 2회에 걸쳐서 SKT는 나녹스에 총 2,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나녹스 주식의 16.23%인 260만 주를 가진 2대 주주가 됐다. 나녹스 투자 당시 스톡옵션으로 박정호 SKT 사장은 10만 주, 김일홍 SKT 홍콩법인 대표가 120만 주를 부여받았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ET7, 세계 2위 수준의 전기차 항력계수 0.2089현.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니오가 출시를 앞둔 ET7의 항력계수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ET7의 항력계수는 0.208로 메르세데스-벤츠 EX450 플러스가 제시하는 0.20명에 이는 전기차 부문 2위에 이르는 우수한 수치다. ET7의 우수한 항력계수를 밝힌 니오는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더욱 우수한 주행 효율성은 물론 정숙한 주행도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사실 니오는 ET7의 우수한 항력계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0.23의 항력계수를 산출되었으나 800개 이상의 다채로운 시뮬레이션, 그리고 풍동 실험 등을 거치며 더욱 매끄러운 실루엣 그리고 각종 부품 영상 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니오는 디자인 팀과 엔지니어링 팀의 협업을 통해 실내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이트의 표면 처리와 팬더의 각도, 볼륨 정보, 바디킷의 형태는 물론 휠 등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담겨 최적의 결과를 이끌었다. 덧붙여 니오 ET7은 최근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ET7은 중국 내 여러 테스트 환경에서 각종 테스트를 거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니오 ET7은 5.1m에 육박하는 긴 전장을 가진 대형 세단 형태의 전기차로 니오의 디자인 기조 및 최신 기술, A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췄다. 이와 함께 최대 150kW의 배터리를 통해 1회 충전 시 10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니오는 오는 2022년 1분기에 ET7의 중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시장 역시 2022년 내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